예,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죠. 입대입. 아프리카TV 인기 BJ이자 최고의 사이다. 망치 부인입니다. 예, 망치 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전화드렸을 때는 예, 이사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사 다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사 준비 계속 하고 있고요. 저 10월 달에 이사 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이사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급해가지고요. 아니, 예. 이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유, 몸 푸는 데만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제가 예. 좀 운전 중이라 예. 지금 약간 잠깐 그 휴게소에 서 있습니다. 그 길거리 좀 안전한 데 되셨어요, 차를? 네네, 지금 휴게소인데요. 어. 정말 죄송한데 예. 국민TV 이 방송이 정말 재밌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 일정을 예. 계속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오늘이 아무래도 박사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유, 그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갑자기 방송 중에 그냥 폭탄 선언을 하시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더니 안 맞으면 예.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그거는 네, 예, 네. 방송 끝나고서 네네. 저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폭탄 선언을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또 네. 따로 하고요. 예. 예. 오늘은 저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관련 얘기 하시겠다고요. 네네. 예. 어떤 얘기 좀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굉장히 언론이 조직적으로 경제정책을 실패했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고,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의 일방적인 입장을 그 무비판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언론들이. 그런 생각들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민심을 좀 흔들어 보려고 예. 이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쪽으로 저는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근래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문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석들이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이제 불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언론의 조사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언론들은 굉장히 맹신을 하면서 발표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2016년에도 이 여론조사 결과 자유당이 170석에서 220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했거든요. 단 하나의 언론도 제외하지 않고. 예. 그러나 결과는 자유당이 120석밖에 못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 그 전에도 한명숙 오세훈 그 지방선거 때도 그때 뭐 오세훈이 22%를 앞설 것이다라고 모든 언론이 보도하였지만 실제로는 1% 차이도 안 났거든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80%라고 주장할 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여론조사 자체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은 65% 정도의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언론의 바램이고 소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예. 언론의 일종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왜냐하면 경제정책이라는 건 예.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순식간에 1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인데 그 경제정책을 한다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모든 걸 국유화해서 아파트를 전부 다 국유화해갖고 똑같은 값으로 공급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예. 그다음에 모든 사업자들에게 경영권을 박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경제 문제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계속된 이 누적된 경제정책,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몰아가는 언론의 자세는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도 예. 제가 끼어들 틈이 안 주세요. 요구라는 거다. 네. 제가 끼어들 틈이 안 생겨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망치 부인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뭐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경제 정책의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문제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이 신자유주의의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경제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예.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십 년 동안의 잘못된 경제적인 누적된 문제점을 단 1년 만에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중요하다. 예. 지금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그 노선을 포기한다면 지금의 이 경제적인 누적된 문제를 전혀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영구히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좀 몇 가지 이제 떼어가지고 따로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뜨거운 논쟁이 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소득이 실제로 늘고는 있는 거냐? 또 소득이 늘면 그게 성장으로 과연 선순환이 가능한 거냐? 예, 이론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냐? 여러 가지 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망치 부인님은 소득주도 성장 뭐 효과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그 최저시급을 2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2만 원이요? 2만 원 정도로 최저시급을 올려야 예. 그게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러다가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아버리면 어떡해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모든 국민에게 3,300만 원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에 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인 가족의 가장에게 연봉을 1억 3천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최저시급은 연봉 3천 정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그 경제의 선순환을 나타내려면 최저시급 2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되는 나라인데 그걸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득을 늘렸을 때 경제가 선순환한다고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의 이 그 재벌들에게 그 재벌들의 이윤을 늘려주면 그들이 파이를 키워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이다가 20년 전 우리의 노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20년 동안 재벌들에게 소득을 늘려줬는데 그들이 과연 낙수 효과를 냈느냐? 그건 이미 입증된 거잖아요. 안 예. 났습니다.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거든요. 20년 넘게 월급은 오르지 않고 그들의 이 영업 이윤만 소위 내부적으로 쌓아둔 창고에 쌓아둔 돈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재벌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실패가 분명하고 실패한 정책인 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0년 동안은 적어도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근데 20년 뒤에 예. 이게 실패했는지 아닌지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그 10,000원 공약 이것도 현실적으로 네. 어렵다, 미안하다 얘기를 했는데 더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2만 원이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미안하다고 했느냐입니다. 예. 그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10,000원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지 10,000원이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잘 분석해보면요. 10,000원으로 못 올려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10,000원까지 가기에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게 미안하다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이 최저시급 10,000원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원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였고 10,000원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죠. 예. 그래서 10,000원이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라는 얘기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10,000원도 못 갔는데 2만 원이 이제 과연 가능하겠냐? 이제 그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령 내가 전교 1등을 목표로 할 거야. 해야 전교 10등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최저시급 2만 원 해놔야 예. 10,000원. 아 그래야 10,000원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최저시급 2만 원을 알겠습니다. 줄 수 있는 나라니까 예. 2만 원으로 가자. 그렇게 막 주장하고 10,000원까지는 가야 적어도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성과가 나온다. 예, 예, 예.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아마 조만간에 며칠 네. 후 정도면 종합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정책은 지금 뭐 실패했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평가들이 부동산 정책도 잘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아직 나온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요? 예, 그렇게 많이 발표했는데. 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그 집장사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고, 이걸 최초로 저항했던 게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 노무현 정부의 저항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패로 끝났거든요. 박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예. 노무현 정부 때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정말로 네. 거래가 됐냐? 거래가 안 되고 호가만 올랐거든요. 강남 불패 신화라는 거. 강남이 계속 집값을 올리면서 집값 인상을 주도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게 DTI 규제를 만들어서 예.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종합 부동산세를 매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잡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남북 관계가 어그러지고 국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부동산 값이 떨어진 거였지, 그게 이명박이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 건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호가가 중단된 거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도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실거래는 없어요. 실거래가는 옛날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건 그 강남에서 호가를 올리는 게 문제인 거고요.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택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집을 못 가진 자들은 임대주택을 늘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반대하는 거죠. 예.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건 어차피 어떤 쪽에서 정책을 펴든 반대편에서 반론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이슈로 만든 것 뿐이지. 예. 그러면 그들은 대책이 있었냐? 이명박이 집값 잡았습니까? 박근혜가 집값 잡았습니까? 집값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집값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예. 저도 좀 얘기할게요. 네. 문재인 정부나 또 민주당도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아주 바짝 긴장하는 것 같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네. 받아들이고. 예. 그래야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민생에 혹시라도 자기들의 정책이 실패됐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낮은 자세를 갖는 건 예. 행정부로서 당연한 자세이고요. 그러나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워낙 요즘 뭐 어디 가면은 다들 사람마다 그냥 워낙 집값 얘기여가지고 집값 걱정. 예.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 집값 걱정이요. 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올라갈까 걱정. 예. 가진 사람들은 떨어질까 걱정. 그래요. 그러니 집값은 언제나 예. 걱정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예. 어떻게 주거복지 환경을 발달시킬 거냐. 예. 이거를 지방자치제하고도 함께 논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 도시 재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때려부시고 재건축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현재 있는 집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사실 이미 집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집을 더 짓는 것만이 대책은 아닌데 예. 계속 현재는 그렇게 집을 더 지어야 된다라고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또한 언론의 공작이고 장난이다. 예.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경제 정책에 관한 망치 부인님 의견 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또 운전하고 또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제가 구미에서 4시에 방송이 있는데 홍천을 들렀다 가야 돼서. 아유, 예. 네. 예. 안전운전 네. 하시고요. 예. 네네. 통화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